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그 대화록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네요. 뭐 좀 허풍도 있을 법하다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명태균 씨가 한 2,000장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처음에 이 같은 그런 녹취록의 일부가 공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이,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남긴 그런 녹취 결과물들을 보게 되면은 뭐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문자들을 남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런 걱정이 이제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DJ 밑에서 일했던 한 분 말씀이, 뭐 여러분들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군부 독재 하에서 야당 생활하는 것이 워낙 이렇게 험난한 길이었기 때문에 일체 기록을 안 남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머릿속에 남겼기 때문에 오랫동안 암기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 김건희 여사는 지금 50대지 않습니까? 좀 젊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이 기록을 남긴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댓글 같은 부분에 뭐 글을 남기거나 아니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그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영부인이 돼 가지고 그 많은 문자를 남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사업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사업을 오래 했으면은 대개 봉급을 받는 생활에 비해 가지고 사업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부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표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그런 문자를 남겼으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윤 대통령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역대 정권을 다 이렇게 되돌아보더라도 부인 문제가 이렇게 중심을 차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친인척 문제, 아들, 딸 문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부각이 돼가지고 재임 중에 곤혹을 치룬 그런 역대 대통령들은 흔했습니다만은, 이 부인이 문제가 이렇게 중심이 돼가지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의 그런 명태균 씨하고 나눈 문자 내용은 국민의힘의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 조작을 암시하는 듯한, 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나 당내 선거에서 여론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후속 작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뭐 웬만큼 이렇게 양식 있는 분들은 그냥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뿐이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겠네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덮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의심하고 의혹을 가지고 의문점을 강하게 가져왔던 당내 경선 과정, 뭐 당내 경선 과정이라는 것은 당대표 경선, 또 주요 그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경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이 여론 조작이 상당히 성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믿어왔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공직선거에 묻혀가지고 별로 부각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이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겠네요. 이 보시면은 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조작 정황, 그런 의혹들이 지금 속속 밝혀지지 않습니까? 2021년 9월 2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시점에서
명태균 씨가 운영하고 있던 그런 연구소의 직원 강혁영 씨와 함께 이름들 나눈 대화,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여러분들 이제 동전의 양쪽 앞면 뒷면 관계가 여론 조작, 선거 결과 조작이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결과가 다 조작이 됐다, 뭐 그렇게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때 그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의심은 가져온 거죠. 예, 그 중요한 의심이 2021년도 6월 달에 이준석 후보와 또 나경원 후보가 맞붙었던 그런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은 모바일 투표 결과하고 ARS 투표 결과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결과니까 외부 개입에 의해 가지고 모바일 투표 결과를 만졌다 그렇게 의심을 하는 내용을 여러 차례 제가 글도 쓰고 방송도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당대표 경선이든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든 대선 후보 경선이든 다 뭐 형제간 선거인데 국힘당 내부에 뭐 선거마다 항상 여러분들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결사적으로 선관위에 맡기는 걸 막아도 죽도록 선관위에 맡기는 사람들이 정진석 씨나 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 주이소. 이렇게 맹태균 씨가 남긴 그런 전화 통화 내용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게 녹취가 된지 모르겠네. 아니,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응답하는 개수 올려가지고 2%에 3% 홍준표보다 윤석열이가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맹태균 씨가 직원인 강혜경 씨한테 남긴 내용이니까 맹태균 씨는 이 내용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고 강혜경 씨가 아마 녹취를 남긴 것이 그게 뭐 어떻게 넘어간 모양입니다. 2022년 2월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 단일화 발표 3일 전 맹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과 나눈 통화, 이게 연령별 득표율을 하면 더 60세나 이런 데 다 올라가지 윤석열이가 그걸 계산해 갖고 넣어야 됩니다. 뭐 이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뭐 짧은 두 문장만 보더라도 뭐 죄다 여론조사를 다 만지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실상인 거죠. 뭐 대부분 사람 다 입을 다무는 것이고, 저도 뭐 처음에는 이 문제를 많이 거론했지만 뭐 이렇게 거론해봐야 대한민국 사회가 자정작용을 다 그냥 망각해버렸으니까, 뭐 될 대로 되도록 가가지고 나중에 뭐 폭발하든지 아니면 주저앉든지 아니면 뭐 주구장창 잘 되든지 결론이 나겠죠. 여기 보시기에는 녹취록에 따르면은 맹태균 씨는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표만 인위적으로 키우거나 윤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연령대 표본을 늘리는 방식을 쓴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만들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제시한 이후에 정치적 조언하면서 영향력 확대를 노린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부가 다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들 어따리 우리가 이렇게 얽혀가지고 한평생 잘 살아봅시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당내 경선이 이런 정도 상태니까 공직선거를 다 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씨도 입을 다무는 거고 윤 대통령도 입을 다무는 거고 국힘당의 모모한 사람들 다 입을 다무는 거죠. 이렇게 다 세상이 밝혀지게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일이 나오더라도 끝까지 또 우길 겁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우리는 신의 성실을 다해서 모범되게 당내 경선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조선 나무랄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 보면은 조선 사람들 보고 보면 구한말에 나라 왜 팔아먹었냐 이렇게 나무랄 일이 아닌 거죠. 지금 상황 보면은 국민이 그나마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죠? 선거가 다 이렇게 망가진 상태인 겁니다.
뜻 있는 사람들 참 걱정하고 고민 좀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가면은 뭐 안 되겠죠. 예. 우연히 이제 명태균 씨가 등장하면서 예, 좀 더 명확하게 그런 증거물들이 다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